XSFM입니다. I, D, W, K. 어제에 이어 올해를 마무리하는 락스타의 대작 레드데드 리뎀션 2를 통해 20세기 미국 민중의 삶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18년 11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먼지구덩이 한복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95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 변함없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화신다고 해서 네. 어느 방면이든 공부를 좀 해보려고 유튜브도 보고 레데리 스토리도 봐보고 네. 플레이 화면도 보고 막 그랬는데 원고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무 도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동운동이나 조금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미국의 1900년대 초반 노동운동 같은 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이제 메이저 게임 회사들이 만드는 콘솔 게임들의 이 철학과 배경을 살펴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아는 게 많은 평론가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평론가의 수준보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 주변에 이 역사적인 문제나 배경 같은 것들을 설명해줄 컨텐츠가 태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는데 아저씨가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네. 잠시 후에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감사 광고. KILSSE. 이번에 트위터입니다. 입금 완료. 올해 운 다 쓴 건 아니겠지? 나 혼자만 달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태블릿 있죠? 네. 네, 199,000원짜리. 네. 네, 가격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린 거.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일단은 거의 지금 물량을 저희가 푼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없어졌고요. 순식간에 없어졌고. 네. 어떤 물건은 그 아이디어 패드는 유면상 PD의 설명에 의하면 1분 안에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문제는 유면상 PD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장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새벽 시간에 네. 물건을 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분 안에 팔렸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날 9시쯤에 확인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올린 트윗 시간이 새벽 1시 17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사시고 네, 이걸 올리신 거죠. 올리자마자 바로 이분이 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더라도 물량을 얻어올 수 있는 건 좀 뽑아 볼게요, 저희들이. 네. 성원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장사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는 남기는 거 없이 장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저희도 많이 남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팔아서 좋아요. 그리고 빵!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니까, 네. 많이 판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요? 그러니까 이 라파스티체리아는 항상 뭐가 나오자마자 네. 제일 빨리 팔리고, 네, 그렇죠. 네,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성수기가 비수기의 왕, 라파스티체리아. 네, 소포모어 징크스도 날려버린, 올해의 빵 오브 이어. 이탈리아 그 자체. 막 얹고 있어? 라파스티체리아에서 연말을 맞아 할인 행사를 단행합니다. 네.
이게 자주 하는 건 아닌데 할 때마다 그 미칠 듯한 주문 폭주가 생깁니다. 네. 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2월 한 달 동안 450g, 500g 제품을 전부 선물용 상자에 포장하여 발송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한 이벤트죠. 네. 홀리함이 가득한 상자에 담아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연인과 가족의 맘과 맛을 녹이는 거 빤도로 빠네토네밖에 없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경품 행사도 합니다.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주문 고객에게 각각 사은품이 나가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빵을 하나 더 주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네,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기본으로 초콜릿 세트, 네. AKG 무선 헤드셋까지 이런 걸 줍니다. 네. 네,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라파스티체리아 이번 12월 고객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00개 정도 사시면은 네, 100%겠죠? 네. 아,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되게 열받겠다. 2017년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팔려나갔거든요. 네. 올해도 지금 장인 파스티체리께서 팔을 풀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겨울에 집에서 뒹구는 걸 좋아하는 빵순이 빵돌이 여러분들, 연말에 무시무시한 반응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2018년 11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게임 문학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미국사를 보고 있었어요? 네, 저처럼 어렵게 따라오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난 왜 부른 거야? 게임 얘기한다더니. 근데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하시기 전에 들으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따라온 바로는 서부에 이 주인 없는 땅을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쫓아내면서 주인 행세하다가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제 방랑자 신세가 됐다. 그리고 그게 미국이다, 이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을 미국 사람이 하는 거랑 미국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권 사람들이 하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서부판 GTA야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뭐 역사 전공도 아니고 그냥 책 몇 권 읽은 거에 불과한 상태에서도 하면서 이게 참 감히 논하기 어렵지만 고증이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가끔씩 이 문학 이야기를 그 아시에서 다룰 때마다 저는 락스타의 신작은 사실 제 욕심에 의하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락스타 게임즈의 작품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에 락스타 게임즈, 정말 이 업계의 락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회사의 작품들은 뭐 강점이 다양합니다만 제가 본 최고의 강점은 고증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고증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뛰어난 인터페이스와 이 발전적인 그래픽이 후대에 물려질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나 레드데드 리뎀션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 고증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총을 못 쏘겠더라고요. 총을. 왜냐면 딴 데서 총 쏘면은 미션 실패야. 그 버그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쏘니까 나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분명히 눌렀는데 왜 총이 안 나가지? 총이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왜 그런 거지? 나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안 나가지? 근데 이게 총이 그 시대 총은 자동이 아니잖아요. 반자동 총이 아니잖아요. 네. 쏘고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이게 이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딱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땅땅 나가는 게 현대 총이 그 게임에 그렇죠. 나오는 방식인데 얘는 방아쇠를 당겼는데 두 번째 탄을 쏘려고 당기면 네. 총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척헉척헉 하는 짓을 해요. 네. 같은 버튼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게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생각을 딱 하죠.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동 걸었어야 됐네? 라고 한 10분 지난 뒤에 이제 그 서론을 감상하다가 자동 안 걸리는구나. 총은. 총의 종류에 따라서 또 그냥 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 무슨 나중에 가면 반자동 비슷한 거 나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너무 또 고증 열심히 하셔갖고 사람의 시체를 털 때는 반드시 이러한 자세로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시체를 그렇죠. 털어야 돼. 나는 총 막 맞고 있는데 그 잘못 눌러갖고 시체를 내가 털었는데 그 총을 이렇게 맞으면서 시체를 털어야 되나 내가? 그 고증의 사실성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고증의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부한 만큼 재밌거든요. 네. 네. 근데 약간 첨언하자면 그 고증이라는 게 전 참 영리한 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락스타 게임즈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야 고증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정말 교묘하고 영리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전작인 이제 GTA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이 영리하다는 게 GTA를 잘 보면 어린이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게임 되게 폭력적이니까. 네, 어린이 죽으면 안 되거든. 예. 마찬가지예요. 얘도 되게 그런 교묘하게 아동한테 폭력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상황에서 강제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얘기할 때 뭐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게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되게 영리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 밖의 것들은 아예 게임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서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받는 감흥들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많은 논란들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었었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역사 이야기를, 어제와 오늘 역사 이야기를 김민아 씨에게 듣고 있는데, 레드 리뎀션 1의 주된 줄거리를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줄여보면, 수사관 에드가 로스가 있죠. 아주 나쁜 놈이지요. 주인공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기서는 FBI의 전신인 소속이겠죠? 네,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 네. 네. 아, 그래서 이름이 에드가예요? 그것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갱단의 리더인 존을 납치하죠. 존의 가족들을 납치하죠. 존을 잡기 위해서. 근데 존이 생각했을 때는, 내 가족의 안녕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 자식이 나쁜 놈이라, 이 수사관이. 그래서 죽죠. 그 다음에 존의 아들 잭이 수사관 에드가에게 복수를 가합니다. 그 복수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게 희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이제 리뎀션이라고 보여주면서 이게 원의 줄거리. 그래서 이런 느와르를 보고 즐기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근데 2로 넘어가면은 되게 복잡한 장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느와르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장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플레이어분들은 어제 오늘의 방송을 들으시면 상당히 확장된 시각으로 게임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민아 아저씨가 어제에 이어서 막 떠들고 있어요. 네, 막 떠드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 게임을 해보면 야생마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네. 한 마리 야생마처럼 떠드는 거죠. 저는 내내 말 걱정이 돼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저 추운데 저기 왜 서 있어? 아니 마구간이 있는데 왜 밖에 세워놔 말을 추운데? 동물권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는 말 불쌍해 죽겠어. 자기 혼자 통조림 다 먹고. 말은 당근이나 하나 주고. 네. 귀리 비스킷이나 주고. 근데 귀리 비스킷 엄청 좋아해 말이. 맞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귀리 비스킷은 내가 먹으면 플레이어는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말을 위해 아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 먹이면 말이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은 원래 엄청 먹잖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말 좀 잘 먹였으면 좋겠다. 그 작은 가방에서 건초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주는 거 보면 요렇게 해갖고 주기 때문에 건초도 코딱지만큼 주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부 개척이 완료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런 미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는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주의 완성됐어요. 이제 다 외세도 몰아냈고 그전까지는 멀로 독트린이라고 그래갖고 네. 우리는 외세에 개입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식민지 경영 이런 것에 개입도 안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우리한테 개입하지 마.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개입하지 마. 이게 이제 멀로 독트린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욕망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오자 네. 프랑스인과 영국과 선주민과 스페인인들, 멕시코가 다 제압됐어요. 네. 네, 미국 땅이 미국 국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자기들은 개척하고 싸우던 놈들이야. 네. 이 외국까지 뭔가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여기 이제 아까가 아니라 어제 이제 좀 얘기한 하와이 합병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대표적으로 1895년에 쿠바인들이 쿠바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거 막 이렇게 싸우는데
미국의 망명에 있었던 쿠바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쿠바인들이 막 쿠바의 자유 쿠바 운동 막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이 미국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 위대한 위인이신 누구야? 뭐 이름이 뭐야? 랜돌프 허스트랑 조지프 퓰리처 이 두 사람의 언론계의 위대한 라이벌이에요. 네. 이 퓰리처가 퓰리처상의 퓰리처인가요? 그렇죠. 그 퓰리처입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황색 언론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옐로우 저널리즘은 원래 미국에서 생긴 말로 1890년대 중반 조셉 퓰리처의 뉴욕 월드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판매부수 경쟁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노골적으로 의도한 가짜 뉴스를 양산해냈는데 이 두 매체가 노란색 잉크를 사용한 공통점이 있어 붙여졌습니다. 네. 이제 이런 황색 언론을 너무 많이 만든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퓰리처상을 만들지 않았을까를 제가 좀 의심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제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이 황색 언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황색 언론은 최대의 목표가 다 무조건 많이 파는 겁니다. 신문 부스를 막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쿠바 사태에 대해서 스페인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이고 굉장히 그 문명화된 국가인데 야만적인 행위를 스페인들이 쿠바에서 엄청나게 자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분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메이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1898년에 메이노가 그 쿠바의 하바나인지 아바나인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바나 항에 있었어요. 요즘은 네 사람들이 그 노래가 히트하는 바람에 다 하바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가 히트했어요? 네. 하바나 바나나. 하바나 네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요? 난 네. 몰라요. 노래도 모르고. 몰라요? 그 하바나에서 폭발했어요 메이노가. 근데 폭발을 했으면은 이제 그런 뭐 좀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작부터 그냥 스페인이 했다로 가는 거예요 신문이. 네, 그리고 그렇죠. 신문이 막 이렇게 가니까 네. 해군 수사본부 이런 데서 그런 것 같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대충 퉁치고 지나갑니다. 네. 저기 있다. 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냥 폭발을 그냥 한 것 같다. 기관실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만 배 내부의 문제로 폭발을 한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이미 외부에서 누가 폭발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페인이 폭발시켰다. 그렇지만 황색 언론은 이미 미국의 정신을 다 부여잡고서 네. 야 우리가 이제 그 내부 전쟁 다 끝냈는데 정벌하러 안 갈래 정벌? 네. 그리고 이때 또 무슨 뭐 스페인 외교관이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욕을 이렇게 한대더라를 전문을 쳐요. 네. 근데 그게 대통령 욕이 예를 들면 무능하고 뭐 부패하고 뭐 이런 나쁜 놈이다 이런 거를 전문을 치는데 이게 유출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페인 외교관은 인용을 한 건데 미국 사람들이 황색 언론을 통해 볼 때는 야 미국을 모욕했네 스페인 사람이. 완전 스페인은 이제 쓰레기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 가서 스페인을 몰아내고 이 쿠바의 이제 반란군들, 쿠바의 이제 그 민중들을 해방하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쿠바로 몰려갑니다. 군대가 갑니다. 네. 전쟁 선포하고. 심지어 이때 아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어더 루즈벨트가 이제 미국의 반지성주의 얘기할 때 혁신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렬히 제국주의의 논리를 이제 계속 문명의 수출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쿠바 전쟁에 뛰어듭니다. 네. 자기가 이 뭐 해군부의 차관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관두고 그냥 군대에 입대해버려요. 군대 갑니다. 그래서 쿠바에 갑니다. 막 돌격전에서 앞장섭니다. 이 사람이 시어더 루즈벨트가. 또라이죠. 네.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막 고지 점령하고 막 책도 쓰고 막 테디베어의 정복전쟁. 네. 4개월 만에 그래갖고 미국이 이기긴 이기는데 네. 사실 이때 미국이 약간 그 허술했대요 군대가 막 갑자기 막 보내고 이래 그리고 쿠바 같은 기후에서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복 이런 게 다 약간 그 두꺼워. 기후와 안 맞고 이래가지고 고전했는데 네. 쿠바 반란군들이 이미 다 이 투쟁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다 작살내놨기 때문에 쿠바에서 어쨌든 이겨가지고 스페인을 몰아내고 스페인이랑 그래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이런 딜을 치죠 또 필리핀 합병까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노려보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나중에 또 필리핀에서 반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 점점 미국의 제국주의적 체제로 이제 들어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널 준비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과정이 또 이 게임에 나와요. 그 과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맥락이 또 여기 나와요. 주인공들이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쿠바에 갑니다. 네. 쿠바에 가가지고 쿠바 반란군들이랑 엮여가지고 쿠바 반란군들과 함께 싸웁니다. 네, 스페인 총독하고 함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스포니까 얘기 안 하지만
게임 내에서 신문을 사보면은, 그 신문에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와요. 필리핀에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필리핀 전쟁을 하고 뭐 어쩌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아이, 뭐 쿠바는 그렇다 쳐도 필리핀에서는 왜 전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스트와 퓰리처가 만든 이 언론 매체들이 조선일보 김대중 같은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국가가 할 나쁜 짓을 대신 선전해주거나 심지어 국가가 해야 할 나쁜 짓을 지목해주거나.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상 배경이 아마 그 명백한 운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네. 명백한 운명. 미국은 북미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그 땅을 발전시킬 신의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 시절 민주공화당에서 자주 쓰던 말이었는데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 비유럽계 사람들을 약탈하고 학살하거나 해외로 전쟁을 나갈 때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북미를 넘어서 아예 그 서쪽으로도 계속 확장할 수 있다. 우리랑도 약간의 관련은 있죠. 예를 들어 신미양요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예, 대표적인 케이스. 아까 필리핀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그 이거 명백한 운영 개념 생각하면서 야 이거 잘하면 신문에 신미양에도 나오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좀 사상적 배경 하에서 계속 확장이 이루어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스페인이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영국이 저런 나쁜 짓을 하는데 우리가 팽창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우리가 문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야만을 우리가 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즉 영국 양아치들을 피해서 왔던 이들이 이제 개척을 통해서 전쟁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반더린드 깽단처럼 양아치가 된 거예요. 반더린드 깽단은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 아니 뭐 필리핀 입장에서는 안 멋있어요. 예, 필리핀 사람들은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싸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나중에 메가더 장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네.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개념이 사실은 그런 개념의 하나의 뿌리가 또 혁신주의에 있습니다. 혁신주의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화, 도시화, 자본 집중,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는 광범위한 어떤 사회 현상과 사회 운동을 이제 혁신주의라고 하는데 영어로 프로그레시비즘이고 번역을 진보주의로 하기도 하고, 혁신주의로 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 운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맥락을 보면은 그런 맥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좌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용되던 이런 진보주의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람들 생각은 기존에 이제 그 미국의 의식하고는 좀 다르죠. 미국의 의식이 나한테 간섭하지 마였다면 이거는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지식인이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에 간섭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사회를 진보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혁신주의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의 논리에서 그게 미국이 개입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로 드러납니다. 네. 그 생각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개입하는 논리로까지 쭉 이어져요. 네. 그게 미국 요즘 진보 정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격이. 네, 이게 혁신주의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사회주의라든지 삼인주의라든지 이런 종류의 무슨 뭐 노동계급이 어쩌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뭔가를 어쨌든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생각들이 막 하나로 짬뽕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철도 자본이나 트러스트 이것들이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추문 폭로 이런 거를 막 합니다. 그걸 책을 쓰고 네. 이거를 혁신주의자들이 주로 해요. 지식인들이. 그리고 이게 골 때리는 건데 노동계급하고 농민들이 막 함부로 살고 이렇게 잠도 아무 데서나 자고 뭐 술만 계속 먹고 하니까 노동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이 통제가 안 되고 농업의 대규모화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농업을 과학화하고 대규모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술을 먹지 마라. 그렇죠. 네. 술 먹고 공장에 출근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금주운동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 테일러주의 이런 것들의 이제 사회과학의 탄생에 이제 근거가 되는 테일러주의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고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 반더린드 깽단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좋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고 지금 그렇죠. 자유를 찾아 떠날 건데. 그러니까 사실 혁신주의자들의 이런 솔루션 거부해요. 이 게임을 보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 거야라는 생각에서 뭐 책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더 당연한 선택 같기도 합니다. 네. 책 읽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혁신주의자들이 또 한 게 뭔가 이제 기성 정치가 아주 썩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정치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가 계속 자기들끼리 막
거의 이제 도시 내 범죄 집단처럼 된 세력들이 그 정당의 하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여기는 이제 저번에 조성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갱스 오브 뉴욕. 네. 그 시절에 또 이야기처럼 흘러가나 보네요. 네, 그런 종류의 얘기가 그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것 외에 이제 뭔가 정치적 참여와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직접 민주주의를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의 뭐 주민 소환, 주민 발언, 무슨 뭐 국민 소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 당시에 혁신주의자들은 위도 아래도 다 까네요. 그렇죠, 뭐. 네, 지금의 기성 정치 세력, 뭐 기업 세력도 문제고 또 지금 술만 퍼마시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외세도 까서 차지하고. 네, 그렇죠. 네. 다른 나라도 까고, 제국주의도 까고, 문명을 갖지 못한 야만도 까고, 뭐 다 깝니다. 네. 그러면서 여성 참정권 보장 이런 것도 이런 정치 개혁의 수단 중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게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가와 그렇습니다. 그 여성 운동가들을 마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주인공의 모습. 근데 주인공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사실 여성 참정권에 관심이 없잖아요, 주인공이. 그렇죠. 관심이 없죠. 네. 투표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이 사람은 그럼 그 주인공은 나의 참정권에도 관심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민주주의의 필요성도 모르죠. 정치를 투표를 왜 하냐? 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 게임 시작 때 구해줬던 인물 누굽니까? 데비였나요? 데비가 요리하기 싫어가지고 승질 막 내죠. 이름이 갑자기 고유명사가 나이를 그죠. 먹어가면서 처음에 죽었던 남편의 아내가 에비게일이었나요? 에비게일은 존의 아내고 에비게일 말고 이제 쉐이디 애들러.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세이디. 네.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총질 좀 하자고 승질을 막 내죠. 예.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가 있고 민중은 못 따라가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중이 따라오든 말든 해 하는 방식이 좀 많았다. 그리고 깽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사실 여성 깽단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매 깽단, 자매들이 이런 나라가 싫어갖고 말이죠. 총은 아무나 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총 배우면 뭐 아무나 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신교 내에서는 이제 신앙으로 사회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전까지는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관철하고 이런 것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혁신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좀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뭐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뭔가 세속주의가 이제 종교 내에도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와 종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종교의 사회개혁 운동이에요. 가갖고 빈민을 구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가갖고 빈민을 구제하고 뭔가 사회개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사회를 해피하게 만들어주자. 게임에 나옵니다. 생드니에 가면은 거기서 퀘스트를 줘요. 수녀님이. 수녀님하고 신부님이. 그 퀘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깽단에 보면은 목사님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목사죠? 그것도? 스완슨. 네, 스완슨 목사가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어디 사고나 치고 뭐 자꾸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갖고 주인공이 고생을 하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개심합니다. 그렇죠. 왜 개심하냐면은 이런 신앙의 사회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개심을 해요. 속이 안 좋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해장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게임에서도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혁신주의자들이 흑인 유력 인사들이 이제 두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국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혁신주의와 관련된 표현도 게임에 쭉 나오는데 다만 주인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뭐 왜냐면 주인공이 또 KKK도 미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심리적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아젠다를 누가 잡고 있고 중앙에서 의회에서 뭔 소리가 나오든 간에 그게 아래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이 혁신주의 관련해서 게임은 직접적으로 한번 단어를 언급을 하는 게 생드니 시청 앞에 가면은 보트 포 우먼이라고 어깨띠를 두르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분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주인공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여성 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딱 그 얘기를 해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뭐 여자가 투표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니까 이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진정한 진보주의자이시군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바로 혁신주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게임이 고증하는 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도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유튜버가 또 그 여성 운동가를 죽였어요 또. 예, 죽이고 막 폭력을 행사해서 유튜브에서
국회에서 그 개정을 내린 해 만에 한 번 또 논쟁이 있었죠. 네. 관련한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뭐 너무 길어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또 원주민 관련해서도 또 원주민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시나리오에서 후반부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초창기 미국에서는 원주민한테 동화 정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동화가 이제 그 잃는 동화가 아니고 네. 미국인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고상한 야만인이라고 표현해요. 노블 세비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주민들은 내가 볼 때 아주 야만적이진 않아. 야만인이긴 한데. 대화해보면 대화 돼. 그렇죠. 근데 결론이 문제죠. 가르쳐야 돼. 그렇죠. 네. 잘 가르치면 우리 미국인이 될 수 있어.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부 이주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원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원주민들도 이게 원주민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냥 서부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아무런 체계 없이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더 이제 이 시대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12년에 독립하고 나서도 미영전쟁을 하거든요. 그 미영전쟁 당시에 원주민들이 영국 편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의 전략에 이제 말려 들어간 거예요. 영국이 미국의 이제 식민지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꼬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하고 네. 자기들 편에 서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이제 나쁜 기억도 생기는 거죠. 원주민들과 합중국은 이때부터 틀어집니다. 일종의 그렇죠. EJ에 당한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그 이후에 서부 개척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개박살납니다. 이 원주민과 서부에 진출하는 백인의 싸움의 역사만 정리해도 진짜 책 한 권 될 정도로. 책 한 권만 되겠습니까? 네. 네. 부족마다 또 전쟁사가 다르고요. 그렇죠. 이게 막 무슨 이름도 어려워. 테쿰세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막 종족을 규합해갖고 한판 크게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아주 복잡한데 1890년에 마지막에 학살이 막 벌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은 다 죽거나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죠. 서부의 오클라호마 이런 데 있는 보호구역에 다 집어넣는데 원주민들이 예를 들면 플로리다에 살던 사람들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원주민들이 기차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갔죠. 네, 계속 간 거예요,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실향민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구역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보호구역 안에서 거기에 무슨 생산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정부 보조에 의지해서 그냥 존재를 유지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 원주민은 미국 사회의 문제예요. 지금도 막 나와서 원주민의 권리 얘기하고 뭐 이러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게임에도 등장을 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은 패배한 상태죠. 네. 완전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 보호구역 내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주의 문화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와 관련된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영어 발음도 좋으시고. 허허이. 랩은 역시 미국이죠. 래퍼는 미국을 잘 알아야 돼요. 10초 만에 되게 다양한 그 고정관념이 막 줄줄 나오는데. 아, 고약하네요. 많은 걸 깠어요. 한국에서 이거랑 비슷한 스토리로 게임을 만들려면은 뭔가 이렇게 막 다크 이강수의 무정 리데미션 같은 거 만들면 비슷하겠네요. 네, 비슷하죠. 뭘 예상한 거냐면, 레드데드 리뎀션이 역사를 알고 봤을 때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큰 정치적인 흐름이 개인에게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너무 리얼하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아까 여성참정권의 경우에도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었는데, 시민운동가가 보기에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는 서부로 나간,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개척시대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국가가 병력을 동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제압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이제 가다 보는 황색 사람들은 무조건 내 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적입니다. 게임 안에서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을 공격하는 군대 세력들은 재밌게도 일반적인 민중이 아니라 석유 재벌 같은 큰 자본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에 이제 맞춰주거든요. 네. 그런 지점도 우리가 일상적인 서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그냥 개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총을 들고 가서 원주민하고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결정적으로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원주민 땅을 자꾸 들어가려는 군대와 정부가 들어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몰아내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게임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철도를 깔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싸우거나 타협을 하고 석유가 나오면 들어가서 학살을 했다는데. 근데 그것은
국가가 주인공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주인공인 경우도 많고. 그러면 결국, 이들은 네. 그 고용된 용병이 되는 거죠. 이 민중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 군대가 사실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이 원주민들의 지위와도 관련이 있는데 뭐 그거는 복잡한 법적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갱단들은 이 원주민들을 사실 자기한테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공들은 또 원주민들의 어떤 그 투쟁이나 이런 처지에 자기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에 가면 시나리오 어느 순간에 가면 주인공하고 사실 그 원주민하고 약간 비슷한 처지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네요. 싸우다 보면 동화됩니다. 네. 주인공들은 정부로부터 쫓기면서 가망 없는 사실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아무리 반복해도 서부로도 갈 수가 없고 타히티로도 갈 수가 없다는 걸 뻔히 그렇죠.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도시 노동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망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원주민들도 이미 백인들한테 졌단 말이에요. 져서 그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근데 또 뭔가를 싸우든지 아니면 더 내줘야 하든지 계속 어려운 결정들에 직면해요. 네. 그래서 그 약간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표현들이 일반적인 말씀하신 대로 서부국의 클리셰와는 좀 달라요.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표현했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다. 원주민과 이 갱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기성체제가 포괄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 쭉 얘기한 대로.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레드데드 리뎀션의 주인공들이 이제 그 원주민을 상대로 친해지거나 반목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케빈 코스트너의 대표작인 그 늑대와 추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백인이 친해져? 예. 아니야, 원주민들은 머리 가죽을 벗긴다니까? 이 정도로 그냥, 예, 퉁치고 지나가던 것을 실제로 그들을 만나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가를 보여주죠. 예. 그래서 좋았다 이거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여왕 테이테 좀 빨리 나오신 여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 홍삼 여왕 테이테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 체제가 포괄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또 체제 내에서 대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갱단들은 도망갔지만 체제로부터 도망쳤지만 서생들. 네, 그런 사람들은 뭘 했느냐. 네. 이게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요. 1892년이 되면 백만장자가 벌써 4,000명을 넘었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 이제 대세가 된다. 재벌 체제죠. 그리고 이게 너무 심각해서 1870년대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노동당 이런 거를 누가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분열하고 통합하고 이런 걸 거듭해가지고 1901년에 이제 미국 사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진보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저 말투를 봤어요. 네. 어디서나 뭐 똑같아요. 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유진 뎁스인데 이 사람은 철도노조 출신이고 처음부터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는데 뒤에 조금 얘기하지만 감옥에 간 다음에 감옥에서 빨간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사회주의자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 말콤 X처럼 이게 그 감옥이 안 좋은 효과를 낸 네. 사람이죠. 감옥은 문제가 감옥 있습니다. 갔다 와서 지도자로 예 승급됩니다. 네. 이 사람이 5번 연속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네 번째 출마에서는 거의 6%가 득표를 해가지고 미국 진보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네, 그게 그 6%가 지금까지 미국 사회당 최다 득표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떤 진보들의 최다 득표일 거예요. 네. 제가 또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이런 류의 진보는 이제 그 제국주의 앞에서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이 사람이 쓸려나갑니다. 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된 계기가 1차 대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연설, 전쟁 반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제국주의적 열망이 계속 커져가던 시기에서 1차 대전에 개입해갖고 뭔가 이권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우린 진보라서 전쟁 반대해갖고 전쟁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는 또 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또 소요죄 이런 것들을 막 위반을 막 해요. 소요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좀 더 강해진 걸로 보면 돼서 유진 뎁스가 거리에서 전쟁 반대 이런 연설을 하면은 너는 앞으로 데모를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잡아가야겠어요.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유진 뎁스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야 이제 출소를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5번째 출마는 옥중 출마였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때가 되면 1차 대전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이제 어떤 그 매력을 전쟁 개입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이 노동운동의 과격함 이런 것 때문에 또 경계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돼요. 뭔가 외부의 위기가 있으면 내부의 과격함은 굉장히 그것도 강하게 또 문제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같이 엮여갖고 유진 뎁스는 정치적인 어떤 위력을 상실하죠. 네,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유진 뎁스처럼 뭔가 공포를 심어주는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그 진보는 이래서 안 좋은 거야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대명사 같은 게 나라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은 전교조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냥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일반인들은 생각하려고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죠. 네, 몰리 맥과이어스 역시 이제 그런 대명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몰리 맥과이어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극렬했던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가 몰리 맥과이어인데 이게 맥과이어 갖고 MC 이런 철자인가 생각했는데 MAG더라고요. 네, MAG. 정확히 그건 몰리 맥과이어 정도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드는데. 맥과이어. 네, 아무튼 이게 몰리 맥과이어인지 맥과이어인지 아무튼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막 만들면서 이런 광산, 철도 이런 데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1870년대에 몰리 맥과이어 사건은 이제 광산이죠. 네. 그 광산의 아일랜드 출신의 탄광 노동자들이 몰리 맥과이어라는 이름의 비밀 테러 단체를 결성했다. 자본가처럼 왜 이래? 그냥 비밀 결사 조직이지. 네. 네, 테러 단체래.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당시에 공유됐던 어떤 상식, 무시무시한 테러 조직이다. 근데 그 당시에 언론들은 이건 테러 조직이다. 네. 엄청나다. 아일랜드 일만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렇죠. 걔들은 한번 뜨면 아주 다이너마이트 기본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담배처럼 피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마치 네.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다 머리 가죽을 벗긴데 이런 것 같은 도시 전설을 만들어서 겁을 줍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광산 자본가들이 뭐 자작극도 하고 막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광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노조를 탄압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그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처럼 똑같이 똑똑했기 때문에 막 이 몰리 맥과이어스를 가장한 뭐 제2, 제3의 그 어용 노조 같은 거 만들고 네. 그래서 일부러 테러 저지르고 그랬을 거라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자본가들이 불러온 게 뭐였냐? 핀커튼 전미탐정사무소였습니다. 네. 핀커튼 전미탐정사무소. 네, 이 핀커튼 탐정소는 원래 핀커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만든 건데 처음엔 탐정 비슷하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군벌 비슷한 조직이 되죠. 탐정업의 문제가 커지다 보면 이게 주먹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커지면 용병이 됩니다. 그렇죠. 이 오늘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PMC죠, PMC. 네. 사설 군대 회사. 네. 그죠? 블랙워터. 그것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깽단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기도 하지만 이제 치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갖고 있는 사설 용병을 이제 쓴 거니까 자본가들에 고용돼서 파업을 탄압하고 그런 이제 일종의 오늘날을 따지면 이제 용역처럼 활동을 해요 또. 아 그러면은 군대가 있는 창조 컨설팅인 거예요? 그렇죠. 네. 창조 컨설팅은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군대 비슷한 것을 쓰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레드데드 리뎀션 3를 만들면 이게 퀘스트에 있어야 된다. 한국에 가서 창조 컨설팅이랑 싸워? 아니, 그럼 그게 아니라 이 몰리 맥과이어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아, 네. 광산의 주인공이 갔는데 갑자기 또 낯선 사람 이벤트 뜨는 거죠. 물음표 뜨고. 그렇죠. 그리고 막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봤더니 걔는 탐정사무소에서 봤던 애야. 예. 그리고 나중에 대화해보니까 아일랜드인 말투도 아니야! 예, 그렇죠. 예. 자꾸 주먹질 몇 번 하고, 핀커튼이랑 충돌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와갖고, 너도 우리 친구니? 이래갖고 노동자들이랑 한 번 싸우고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우리 파벌 내에서 그래도 핀커튼이 그 돈을 잘 쳐주는데 거기서 일하면 안 되냐. 예, 라고 얘기하는 쪽과, 쟤는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쪽이 또 싸우고.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벌써 핀커튼들이 등장해가지고,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네. 사실, 게임에서도 핀커튼이 나와서, 주인공들을 추적하고, 죽이잖아요. 막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비슷한 신세가 있는 거죠, 사실. 핀커튼에 쫓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냥 플레이하면은 저 사람들을 왜 죽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 배경을 모르면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핑커튼이 뭐길래 와갖고 쫓아다니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을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요. 마련하려고 했던 이유가요. 이 미국의 19세기, 20세기 초반 역사는 한국에서 간헐적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소속감이 없는 주인공은 그 당시에 미국의 여러 사람과 동질감을 갖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그렇죠. 동질감을 갖고 노동자와도 동질감을 갖고 혹은 뭐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보여주는 거죠. 계속 우리한테. 근데 그 시절이 이랬다. 노동자는 약간 불쌍하게 보죠. 네. 광산 노동자나 이런 걸 또 불쌍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나오죠.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를 싫어하는 거죠. 도시에 가고 도시가 그걸 착취를 재생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어떤 비주류성 네.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형성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레데리 3를 만들면 네. 노조가 창조 컨셉. 네. 노조가 나오게 된다. 그럴 수 있다. 핑커튼이 주목받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드니 경찰이나 보안관들은 되게 재밌는 게 현상금을 걸었지만 여기서 현상금 얼마를 내면 수배를 풀어줘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 핑커튼은 시작부터 끝까지 풀어주질 않고 계속 쫓아옵니다. 네. 중요한 건 공권력이 아니라 핑커튼이 쫓아오는 이유는 코널이라는 거대 기업을 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공권력보다 기업의 권력이 더 무서운 거죠, 여기서는. 이들을 그렇죠. 추적하는 권력 중에서는. 기업이 주는 돈이 더 많으니까요. 네. 네. 그 돈이 최고죠. 해조선도 돈이 최고고. 그리고 또 가장 미국인들이 이 당시에 심각한 또 이런 급진적인 노동운동 세력의 공포를 느꼈던 사건이 대철도 파업하고 이제 헤이마켓 사건인데 네. 이 대철도 파업은 1877년에 이제 도시들에서 쭉 일종의 철도 회사에 대한 파업을 일으켜요. 철도에서 나쁜 놈이라고 그래갖고 임금도 안 올려주고 그래갖고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 그리고 철도의 파괴 이런 게 일어나니까 연방군 병력이 파견이 돼가지고 한 1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혹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급진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했지만 진압도 아주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끝나요. 실패로. 뭐 별 소용도 없이. 그리고 1881년에 미국 캐나다 직능별 노동자 연맹 이런 게 결성이 되고 1886년에 이게 미국 노동총동맹 AFL. 지금은 이제 AFL CIO 체제지 않습니까? 네. AFL이랑 CIO가 합쳐갖고 AFL은 아메리칸 풋볼 리그인가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나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게 AFL은 축구 아닌가? 미식 축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노동 총동맹이 만들어졌고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서 5월 1일 총파업을 호소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카고 헤이마켓이라는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놈이 갑자기 폭탄을 투척하는 바람에 경찰이 발포를 하고 이래갖고 또 이제 10수명의 사상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놈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 8명의 아나키스트를 본보기로 체포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노조와 아나키스트가 마치 동의어처럼 회자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폭탄과 테러로 우리의 그 치안을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막 퍼뜨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정반대로 노동사를 쓰는 이제 사람들은 이 헤이마켓의 사건이 이 노동절의 유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5월 1일이 지금 노동사의 큰 분기로 보고 시카고라는 도시는 아직까지도 이게 문화에서 노동운동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도 여기서 있지요. 수많은 시카고 출신 유명 인사들이 시카고에서 떠들 때는 꼭 노동자 여러분이라고 말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들도 여기 있죠. 시카고가 어감이 좋아요. 시카고. 왜요? 네. 나만 그런가? 시카고. 어감이 좋지 않아요? 시카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한테 눈을 한 번씩 마주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젠 눈을 깔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 레데리 3에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 이벤트가 이제 홈스테드 파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반의 핵심 이벤트를 장식하는 그러한 대형 이벤트다. 1880년대 중반에 이제 새로운 생산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뭔진 모르겠어요. 이게 철강과 관련된 기술인데 이제 뭔가 이제 쇠를 녹이고 그걸 주조하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숙련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떠나버리는 바람에 노조가 약화됐습니다. 철강 관련 노조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래서 철강 노조가 약화되니까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철강한 카네기가 이게 틈타고 노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지 뭐라고 해갖고 임금을 2년 연속 삭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도발하는 거죠. 그 노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파업을 합니다. 1892년에.
파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점거해버리고 이 공장이 근데 강가에 있었나 봐요. 공장을 점거해버리고 요새화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또 불러야겠죠 카네기가 아까 말씀드린 코널처럼 딱 부릅니다. 핑커튼한테 해결해주세요 하고 300명이 옵니다. 핑커튼이 병력이 투입됩니다. 네. 이때 핑커튼은 진짜 노조 탄업 용역업체의 대명사였나 보네요. 완전 그렇죠. 대표 기업이었나 보네요. 네. 모든 걸 핑커튼이 해결해줍니다. 오. 그 이 핑커튼이 육로로는 접근을 못해가지고 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바지선을 타고 강으로 막 접근을 하는데 따라서 이때부터는 이제 포스트 지키기. 네. 네. 그 이 노동자들 어떻게 했느냐. 네. 강에다 기름을 풀어버린 다음에 네.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막 던졌습니다. 오. 개 난리가 났겠죠. 그래픽으로 그걸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벽대전이네, 적벽대전. 네, 적벽대전. 불 질러 막 난리가. 그 핑커튼이 300명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바지선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전날 밤에 노조원이 이제 스파인 척하고 이제 핑커튼에 가가지고 바지선들을 서로 연결하면 이제 네. 배멀미가 적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 태워버리고. 노조 지도자가 이렇게 동남풍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핑커튼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핑커튼 요원한테 채찍질을 하고. 너가 가라 여기. 네. 핑커튼 요원이 도망와가지고. XSFM입니다.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il pasticcere. La pasticceria. 2019년의 문을 여는 XSFM의 한 해를 정리하는 XSFM 위켄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K 아트홀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40회 공개방송. 아쉬운 대로 서울은 팟캐스트 시대. 같은 날 같은 곳 저녁 6시에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1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오디오북 소라소리 공개방송까지. XSFM 위크엔드의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곧 공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핑커튼 수준에서는 해결이 안 나니까 이 회사가 펜실베니아 주 정부한테 이 회사가 펜실베니아에 있었나 봐요. 그 공장이. 이게 주 민방위 주 상비군 를 풀어라. 근데 주 정부가 이게 정치적 문제가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안 풉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방 정부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난리 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연방 정부가 아마 개입을 해서 기업의 힘으로 군대로 움직인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박살이 납니다 또. 군대가 그리고 투입돼서요. 네, 결정적으로 여기서 조합원들이 뭐 사측 인사를 막 암살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이제 급진화되는 바람에 이것도 여론의 이제 어떤 집중 포화를 맞고 노조가 결국 굴복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동운동사의 미국 노동운동사 초창기에 또 중요한 파업 중에 하나가 풀무원 파업인데 철도 회사가 있으면 풀무원 아닙니다. 네, 풀무원 아닙니다. 풀먼입니다. 네. 풀무원은 이제 원혜영 이런 사람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것도 웃기겠네요. 원혜영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오늘 방송 후반부에는 그 미국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짚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은 레드데드 리뎀션 그 다음 편은 주로 무대가 도시가 되겠네요. 뭐 도시일 수도 있고 주무기는 다이너마이트.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에크미 마을 같겠네. 네, 말씀하시는 게 스토리로 계속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주 새빨간 게임이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한 거리를 두는 거죠. 또 노동자는 아니고 난 깽다니니까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난 집에 가고 근데 뭐 후일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분명히 노동자 중에 나쁜 놈이 있고 또 그런 과격하면 선동하는 놈이 또 나쁜 놈으로 그려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노선을 타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이어져서 GTA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또 그게 GTA이고.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하지도 않겠지만, 네. 저는 그냥 이제 망상하는 거죠 혼자. 네. 아무튼간에 풀먼 파업이라는 거는 철도에 그 침대차랑 식당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레데리에도 나옵니다. 바가 설치된
차에 가가지고 총잡이랑 대결을 하죠. 총잡이 책 쓰려고. 아무튼 그걸 하면서 객차를 만드는, 즉 오늘로 따지면은 객차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풀먼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현대로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객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철도회사가 아마 객차 단가를 안 따져줘가지고 풀먼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축소해버립니다. 이것도 시카고입니다. 배경이. 그래요? 시카고에서 시작돼서 디트로이트에서 끝납니다. 네, 저는 장소는 잘 몰라갖고 풀먼 파운만 알지. 일리노이래잖아. 네, 일리노이니까는 뭐 비슷한 동네인. 그래가지고 이 미국 철도노조, 전미 철도노조가 풀먼 객차를 사지 마라 철도회사한테 압력을 넣고 그 철도회사를 대상으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에 돌입해요. 수천 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중요한데 지금 동쪽부터 서쪽까지 쭉 이어지는 그 철도가 중요한 건데 마비돼 버렸잖아요. 마비돼 버렸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군이 또 나섭니다. 군이 또 나서고 그다음에 법원이 또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진 뎁스는 체포 수감되고 여기서 체포 수감돼가지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사회주의가 됐나 봐요. 그럼 이때 막 언론은 막 기반 시설 흔드는 그렇죠. 뭐 노조들의 만용 막 이런 거 그렇죠. 기사 내고 막 사설 내고 연방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 그래서 실제 엄정 대응하고 그래서 대체 인력 막 고용되고 파업은 붕괴하고 그래서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는데도 괜 미움만 받고 하나 나아진 것도 없는 상태로 20세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미국 노동운동의 비극이에요. 그 이제 노동운동들은 아서버건과 반더린드 갱단이 그렇게 방랑하고 있을 때 이런 고초를 치르고 있었다. 네, 1894년이니까 이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시작하기 5년 전입니다. 네. 그리고 뭐 99년, 1900년대 초반에 이럴 때까지도 계속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몰락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부로 나아가고 서부에서 여전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살 곳을 개척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반더린드 갱단의 후예들은 신문을 볼 때마다 야, 동쪽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계속. 내 친구들이 군대한테 뚜려맞고 앉았구나, 정도로 확인하겠죠. 예.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원수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저 꼴이 났을 것이다는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노동자가 됐으면. 노동자 되고 싶겠어요? 안 됩니다. 농민들의 경우에도, 농민들은 아예 뭐 막장이에요, 농민들은. 미국의 농업이라는 거는 대형화되기 전까지는 뭐가 안 됩니다, 뭐든지.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 공제조합을 만든다든지 농민동맹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직화 시도를 자꾸 하고 또 혁신주의가 들어가서 농민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은 이어지지만 어쨌든 잘 성과가 안 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1990년에 중간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1890년? 네, 1890년. 네. 이 농민동맹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상당수 우리로 따지면 국회에 들어갑니다. 국회와 그다음에 주지사와 이런 데 상당히 주의회와 이런 데서 성과가 막 나요. 그래서 이걸 바람을 타고 1892년에 인민당이라는 거를 창당합니다. 이게 이제 피플즈 파티인데 오늘날 그냥 포퓰리스트 파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포퓰리즘의 어원이 되는 그 조직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노동계와의 연대도 모색하고 뭐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지만 농민들이 그게 이해관계가 워낙 자기들끼리도 다르고 이게 양파를 생산해갖고 파는 사람들이랑 이게 뭐 목축 없잖아. 그다음에 또 다른 작물을 담배 이런 거 생산하는 사람들이랑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도에다가 물건을 싣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메커니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성립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이 철도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도 또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계하고의 연대 이런 게 잘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의 비슷한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망을 쥐고 있는 기업이나 그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 농민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경우. 네. 그리고 흑인을 과연 흑인인데 이제 자유민인데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부의 역사와 관련이 있죠. 흑인. 네. 자유민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데 이 사람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그냥 농부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농민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완전 잘 살 때는 쟤네들 다 우리 노예 민족도 없었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반발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를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양키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면은 어떤 그 반지성, 반유대인, 반동부 이런 걸로 이런 어떤 반북부, 이런 나름의 비주류성으로 똘똘 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와해 수순으로 가고 약간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그때까지 남부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그 농민의 무슨 당처럼 있었는데 네. 이 남부를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이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또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요. 네. 이 사람도 대선 3번 나가서 한 번도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른바 금십자가 연설이라는 걸 하는데 골드 크로스. 네, 골드 크로스 연설이라는 걸 해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금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화가 싫다는 거였어요. 은화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이때 농민들, 이 인민당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은화를 마음대로 찢게 만들어주세요였거든요. 왜냐면 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를 실시하면서 그 근본이제로 인해서 화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형성돼요. 아직 경제학적 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경제가 충분히 발달했는데도 금을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아마도 보통 화폐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디노미네이션을 생각했을 텐데 디노미네이션의 원시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금 시장에서 다 없어졌고 너무 비싸니까 은으로 가자. 네, 그래서 은은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은본이제. 네, 그래서 은화를 우리가 그것도 마음대로 찍겠다. 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 네, 마음대로 찍어갖고 통화량을 늘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해피한 거 아니냐.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모두 돈이 많아질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 그 연설을 하는 바람에 그럼 동네마다 은화의 생긴 게 달라지고. 네, 네. 인민당 사람들이 이래갖고 민주당으로 대거 달려가요. 네. 인민당 간판 자체는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지만 이때 사실상 세력이 민주당에 흡수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1899년에 이 작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 중에서도 이제 민중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약간 스타워즈처럼 진행이 됐군요. 아, 스타워즈요? 네. 어제 이제 레드데드 리뎀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 전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런가요? 근데 사실 전시대이긴 한데. 멀고 먼 천조국에서는 쫙 올라갑니다. 전시대이긴 한데 뭐 비슷한 때죠 뭐. 시기 자체는 뭐 비슷한 때인데.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이 깽단이 실패한 이유는 모든 걸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깽단을 늦게 시작했든지. 맞아요. 예, 서부의 꿈을 늦게 꿨든지. 아니면 그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된 게 늦었든지. 아무튼 뭔가 다 늦었어요. 그게 지금의 젊은이들의 삶이고 우리 이제 요즘 주말 그 아이실 시리즈의 주제 아닙니까? 네. 아, 그래요? 모두에게 직업이 있고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었던 시대를 비껴나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80년대 부흥기에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그냥 대학생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있어도 취직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시대가 이제 골드러시 시대. 게임으로 치면은 그 금광을 찾아서 같은 이제 일확천금이 가능했던 시대라면은 레드 데드 리뎀션은 지금의 어떤 대학생 혹은 청년들 말 그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이미 답이 안 나온 걸 알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 두 개가 딱 대비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헬조선의 탈출구는 여기로 따지면은 하이티 코널이 되든지 아니면 코널 밑으로 들어가든지 네, 코널 밑에서 중간 관리자로 남들을 등쳐먹고 살든지 아니면 초반기는 서부 후반기는 타이티로 탈조선 해야 된다. 되게 전형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엑셀 배우는 운동권 같은 얘기네요. 아, 뭐 그렇죠. 근데 엑셀은 배우면 운동권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기는 해요. 네. 운동권은 엑셀을 좀 잘해야 됩니다. 운동권 엑셀 안 배우는 줄 아나 봐. 네. 엑셀은 여기 이경혁 선생님이 잘하지 않을까요? 왕년에 직업이 그런 쪽 아니셨나요? 그렇죠. 예. 네. 엑셀 이상의 것들을 쓰는데 늘 얘기하는 게 저는 그 사회운동 세력이 엑셀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 옛날에 형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술 마시러 이제 축제 때 오고 그러면은 엑셀 배워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네. 엑셀 배워야 애들 붙잡고. 하지만 이제 김민아 아저씨의 노동운동가 김민아 아저씨의 견해에 의하면 엑셀 잘 배우면은 노동운동에 잘 쓸 수 있다. 내가 왕년에 피벗 테이블 좀 돌렸다. 네, 제가 엑셀은 뭐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못 쓰지만 기본적인 건 하지만 제가 조금씩 다 할 줄 알았어요. 운동권 할 때. 그 뭐 문서도 만들고 엑셀도 만들고 그다음에 뭘 했냐면 포토샵도 좀 하고 그래서 포토샵을 하면 주로 뭘 하느냐 이른바 웹 플라이어를 막 그걸로 막 만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기본 부분에서 하고 그래서 명함 만들죠 그걸로. 네. 그다음에 제가 심지어 인디자인도 했었어요.
인디자인으로 찌라시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이런 거. 그 찌라시 만들고. 네. 요즘 운동하려면 저 유튜브랑 프리미어는 다룰 그렇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또 유튜브랑 프리미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얘기가 이렇게 됐지? 그래갖고. 네. 살아남자면 물론 살아남으려면 남을 제껴야죠.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네. 남을 제낀 대가로 예전보다 더 작은 그 보상을 얻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타인을 내리누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안을 찾으면서 쫄쫄 굶을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이 제목이 이제 그래서 리뎀션 아닙니까? 리뎀션인데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스포일러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리뎀션을 하는데 이 주인공이 리뎀션의 결과는 어쨌든 친구와 가족의 어떤 행복이에요. 친구와 가족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전작의 주인공의 리뎀션도 친구와 가족의 행복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와 가족의 행복은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친구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친구와 행복의 어떤 그 바람이라는 게 결국 그 친구와 가족이 이 체제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은 낙오된 신세지만 낙오되지 않았다 정도까지는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리뎀션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체제에 적응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에필로그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목장을 만들어서 적응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애초에 이 깽단이 체제에서 낙오됐던 그 체제의 문제. 이 깽단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애초의 문제는 사실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냐의 물음을 사실 던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앞에 노동운동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이 미국 사회당 얘기도 했는데 사실 미국 사회당과 미국 노동운동의 시도가 다 실패했고 처참하게 끝났지만 그건 사실은 미래를 위한 어떤 실패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미래를 위한 실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의 리뎀션의 의미를 좀 실으면 더 좋은 것인데 우리의 삶이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레드데드 리뎀션 2를 하면서 마지막에 엔딩이 아쉬운 점은 이제 그런 점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 친구와 가족의 구원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대가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감명받은 엔딩은 페르소나 5였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 열심히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페르소나 5라는 게임에서 해결이 안 나요.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고. 그러면은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야 우리가 이게 아니었나 봐 하고 포기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내가 그러면 뭐를 고쳐야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냐를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가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네. 예. 그래서 야 이게 좌빨 게임이다 이게 페르소나 5가. 이거는 좌빨 게임이 아닐 수가 없다. 심지어 끝판왕이 막 성배처럼 생겼어요. 네. 황금빛에. 이거는 좌빨 아닙니까? 페르소나 5는 저는 최종적으로 없애야 될 악은 댓글이라고 봤어요. 댓글을 싹 없애야 이게 세상이 정화되겠구나. 댓글이 근데 나중에 댓글 응원 받고 막 주인공 살아나잖아요. 네, XSFM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피곤한데 밤에 집에 가면 자야지. 요즘 가뜩이나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야왕 데이트. 그 무슨 야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 풍상 야왕 데이트. 평산네이처? 최근에 또 한 게임이 드래곤 퀘스트 11이 있었는데 드래곤 퀘스트 11도 세상을 구하는데 뭔가 완벽하게 구하지 못한 거예요. 네, 완벽하게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주인공의 결론은? 네, 완벽하게 구하게 내가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몰라 더 싸워. 네. 예. 한 번 더 한다. 이게 무슨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입니까? 네. 레드데드 리뎀션도 좀 그랬으면 안 되나?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스토리에서 그러면 이제 이 빨갱이 김민아 아저씨의 바람인데.
아니 근데 이 게임을 해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어떤 여러 감정과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을 느끼면 저 같은 좌빨들의 입장에서는 좀 좋다.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게임하면서. 네. 그런가요? 저는 뭐 좌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가 왕년의 좌빨. 아니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개인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제 국가 얘기, 뭐 사회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는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또 다른 점을 얘기하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 주말에 김장을 했어요. 네. 그 시뻘건 김치 양념을 묻히면서 이것이 레드데드 리뎀션이다. 내가 이 시뻘건 양념 속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다. 50포기를 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개고생을 하면 구원은 겉절이. 예, 우리 아들과 맛있게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었겠죠. 개인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 몰락하는 세계라는 점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이 깽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결국은 없어지게 될 무언가일 겁니다. 맞아요. 인류 역사는 늘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영원할 건 없어요. 뭐 한때는 왕족도 있었죠. 다 없어졌고 뭐 다 이렇게 없어지는 시기인데 그 마지막 뭐 예를 들어 뭐 역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왕조의 마지막 왕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저는 아서 모건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자신이 몸담았던 갱이라는 조직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려내고자 했는가?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리뎀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을 먹었죠. 그 구원은 실제적으로 모두가 구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대사가 그래요. 어쨌든 나는 할 걸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에 대한 대속이었죠. 아서 모건이라는 캐릭터는 말 그대로 깽이에요. 초반에 보면 완전 막 나갑니다. 이 만더린드 깽단이라는 조직도 처음에는 뭐 깽이라고는 하는데 되게 재밌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냥 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정부주의자 그룹 같은 이상이 있어요. 아나키스트 의적. 예, 우리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되게 재밌게도 막 무차별 살인을 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항상 그 은행을 털 때 들어가면 그래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는 강도입니다. 네, 우린 강도입니다. 네, 지금부터 돈을 내놓으세요. 별일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우리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하니까 도대체 국가나 공권력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몰랐을 때 아니 그 삶이 우리가 지향한 진짜 삶은 아니야.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어제 말씀하신 율도국 같은 이상을 꿈꿨던 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들의 세계가 사라지는 결말을 맞는단 말이죠. 이거는 깽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뭐 이게 회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언젠가 우리는 모두 결말을 맞을 거고요. 그 결말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결과물로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 실패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어쨌든 문을 닫아야 돼요. 한 장르에. 내 순간은 내 의지와 다르게 오는데 그때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눈을 감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지점을 되게 잘 이야기한 게임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운동권의 감정이입이 돼요. 운동권 다 망한 거 다 아는데 운동권 망하고 더 이상 안 되는데 운동권 아직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처진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운동권 얘기 김인하 선생님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 운동권은 약간 다른 게 모든 운동권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내가 문을 닫아야지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서모건입니다. 내가 이 깽단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플레이할 때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였구만. 다 일단 줄로 묶습니다. 아우 나빠. 전 최대한 살렸는데. 다 줄로 묶고 일단 어디까지 묶을 수 있나 보자 이거를. 에디터 정리할 말 있어요? 아니요. 저처럼 외로웠던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제작 의도는 이렇습니다. 작년쯤부터 그 알실이 개인의 입장과 시사를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를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레드 리뎀션을 플레이를 해보다가,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만든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가지고 사회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테트리스를 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회가 우리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그 알실 274, 275회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연결이 잘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게이머들과 함께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요즘 덕질인이 플스를 살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방송을 듣고 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불프라고 사라고 지금 계속 제가 찌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 사셨는데 옷을 샀으면 어디서 입고 나가서 인정받을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공개 방송에 꼭 오십시오. 이번엔 자리를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고요. 네, 이경영 문학인과 김민아 시사 아저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